설마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죽으라 그러겠나? 내가 그럼 내가 살려줄게. 몸보신 해가지고 내가 살릴 테니까 진짜 죽을 만큼 해보세요. 농담이 아니야. 죽을 만큼 해. 죽을 만큼 해. 사실 이게 우리 시험 자체가 뭐 그렇게 하면 이게 그거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경쟁이 뭐 1대 뭐 2대1이 아니잖아 지금. 거의 뭐 10대1, 20대1 이 판이면은 이건 거의 좀 목숨 걸었고 해.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진짜 빡시게. 오케이. 자,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자, 203페이지. 자, 간단하게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입니다. 밑에 초기는 상업자본주의 그냥 넘어가. 여러분은 이제 이것만 좀 보시면 돼. 그게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관로석에. 이렇게 산업자본주의는 정치적인 그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이게 시민혁명이야. 그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이 발발하고, 요게 시민혁명은 주로 그 대륙이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근데 그때쯤 프랑스에서 막 이게 사람들이 막 불불 끓고 날 때 영국은 조용히 산업혁명이 시작합니다. 요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져. 그리고 산업혁명이 되면서 여기서 대륙에서는 시민들이 들고 나가지고 이렇게 짬뽕이 된 게 이게 산업자본주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알잖아. 시민들이 제일 먼저 뭐려고 했어요?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자유를 요구했죠, 그지? 우리 헌법에서는 정치에서는 그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나타나고 이게 경제에서는 자유방임으로 나타난다. 자유방임. 우리를 내버려두고 경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국가는 우리 개입하지 마.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번에 그죠? 여기서 아담 스미스라는 분 기억하시고요. 이 아담 스미스가 우리 자본주의 경제 이론의 그 어떤 그 틀을 잡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정부 대신 누가 정부 역할을 해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거지. 우리 영어로 invisible hand가 있어서 알아서 하니까 얘네들 정부는 간섭하지 마 이렇게 말해. 그건 보이지 않는 손이 뭔데? 우리 4번에 보세요. 4번에 보시면은 가격기구래. 이게 그래서 그래. 이 가격기구라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 관로석에 보시면은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실현. 즉 정부가 개입 안 해도 시장 알아서 잘한다 이 말이야. 알아서 잘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야경국가 경비나 서라 그죠? 밤에 밤에 경비나 서라 그지? 도둑이나 잡아라.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이 산업자본주의가 꽃을 피면서 산업자본주의의 모토는 여러분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을 하려면 여러분 분업 체제로 들어가야 돼. 분업. 혼자서 근데 자동차를 만들 때 혼자서 자동차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분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타이어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핸들 만들고 그죠? 이렇게 분업 체계로 들어가야 대량 생산. 그래서 이때부터 3번에 보시는 분업화, 특화라는 이런 게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까지. 그건 꼭 들어가시고요. 그러다 보면 산업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전환합니다. 독점자본주의 되면서 이게 다른 애를 침략하죠. 그래서 거기에 2번에 굵은 것이 보시면 제국주의가 등장한다. 다른 애를 침략한다는 얘기죠. 그 침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그래서 원료를 착취하고 그 원료를 착취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또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이 쌍으로 지금 이렇게 이 착취하는 그런 게 제국주의.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침탈 대상이 됐잖아요, 그죠? 일제의 기초에서. 오케이.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1차 그래서 그래 1차 제국주의가 붙은 게 1차, 2차 세계를 발발했다 그죠? 그때는 이 당시 때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제국주의였어요. 지네들이 한나라 땅을 뜨고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발발했어요. 세계대전을 발발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이거 세계 대왕도 발생하죠. 밑에 그러면 4번의 수정자본주의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이게 이제 독점 기업들이 과잉 공급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낮은 구매력이란 말은 여러분 이 노동자들한테 낮은 구매력에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들이 독점 기업들이 자기들이 고용하는 노동자한테 돈을 잘 안 줬어요. 물론 주겠지만 가장 최저임금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력을 가지고 만든 물건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왜? 그만큼 돈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독점 기업들이
노동자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는 물건이 안 팔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뭡니까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소비자다, 그죠? 소비자인데 소비자의 역할을 못 한다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됐다. 완전히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 세계 이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는 첫 번째, 그래서 뭐 한쪽에서 뭡니까 공산혁명하자 이렇게 했다, 그죠? 그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 공산혁명하자 말은 뭡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러지 말고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방안이 없어. 그게 이제 복지국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 등장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 케인즈 이론이 등장해요. 케인즈는 뭔가니까 니은의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은 뉴딜 정책 보이죠? 이 미국 뉴딜 정책이 국가가 경제에 최초로 개입한 모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대공황에서 벗어났고요. 그러다 여러분 쭉쭉 이제 경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각국이 공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갑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오게 되면 오른쪽에 신자유주의, 그 1번에 보세요. 1970년대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가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 나왔는데 1940년대가 아니에요. 언제요? 1970년대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니까? 여러분 1940년대는 세계 대공황이 나타났어요. 40년, 50년 이런 세계 대공황이었고요. 이 세계 대공황을 이 대공황을 여기 이제 1940년 요 언저리입니다. 요 언저리인데 발생했다가 30년, 40년 때입니다. 했다가 이제 살아났다, 그죠? 이게 이제 국가에 개입하는 이게 이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라는 학자 경제학자가 등장하면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에 기초해서 국가 개입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로 오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요소냐. 요게 1970년대입니다. 요게 뭔가니까 실업률도 증가하면서 물가도 오르는 현상이에요. 보통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물가의 움직임과 실업 움직임은 반대다, 그죠? 우리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물가 오르면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거꾸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이게 떨어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러지 않고 어떻다고? 얘도 오르고 뭐 이런 게 이상하다, 그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특징입니다. 요거 이 이유가 왜 원인은 뭐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국가가 너무 자주 개입하다 보니 일종의 국가 개입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 같은 게 안 되고, 신자유주는 뭡니까? 국가는 다시 손 떼라. 그래서 신자유주의까지.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 기억하시고요. 신자유 등장. 정부 개입의 축소를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한다, 그죠? 오케이, 거기까지. 아래쪽에 정리 보세요. 뭐 잘 노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배경이니까 틀이니까요. 자, 여러분 그 종래에 우리가 정부의 그 자유 방임을 주장했던 걸 작은 정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작은 정부라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축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상은 아담 스미스고요. 오케이. 경제 체제는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중간에. 근데 큰 정부 이건 뭡니까? 이 큰 정부는 케인즈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던 이거다, 그죠? 이걸 큰 정부라 그래. 오케이. 그래서 적극적 국가, 복지국가란 말 보이지, 그지?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하는 그런 게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넘겨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여러분 그 206페이지 OX에서 6번, 7번, 8번만 체크해 보세요. 6번, 7번, 8번. 6번은 뭐예요? 산업자본주의지. 7번은 역시나 산업자본주의. 8번은요? 역시 산업자본주의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업자본주의를 딱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 시험이 온다면은 뭐 다른 것보다는 저는 산업자본주의를 물어볼게요. 그 자유방임, 뭐 야경국가,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 자, 오른쪽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자락을 좀 깔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 경제 자체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경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우리가 선택하자 그랬죠. 그래서 선택하라 그랬지, 그지? 어떻게 선택할 때? 이 선택은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선택은 당연히 합리적이어야만 해. 당위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 툴이 그죠? 비용 편익 분석이죠. 편익과 비용을 따진다 그죠? 어떤 선택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비용을 들여서 선택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목적이겠지. 그 선택을 받는 어떤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했지, 그지? 이런 관계 되겠죠. 물론 여기까지 봐줍니다. 같거나 크기를 원하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이 1,000원 들어갔다면은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느끼는 편익의 크기, 편익이라는 게 만족감입니다. 만족감의 크기가 한 뭐 1,500 되기를 원하겠죠. 뭐 이런 거는 안 되지, 그지? 1,000원 들어서 800개는 안 하는 게 낫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이제 편익에 해당되는 게 뭐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수입이에요, 수입. 기업 입장에서 수입이야.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이게 효용입니다. 이걸 영어로 utility라 그러죠. 아까 앞에서는 잠시 이야기했어요. 이게 일종의 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만족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하죠. 나중에 경제주제 파트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고요. 지금은 요거 되게 중요하죠. 뭐 이거는 별표 한 5개 정도 붙여도 돼. 되게 중요하다, 그지? 비용을 지금 봅니다. 이 시간에서는 비용을 어떤 선택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오전에 수업했지? 뭐 했습니까? 행정했지? 뭐 아침에 행정 수업 듣고 또 피곤한 몸 끌고 지금 앉아서 있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느낀 이런 상태가 거의 뭐 파김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앉는 것 자체가 지금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죠? 꼭 이것을 말하는 비용이 꼭 뭐 돈이지만은 모든 걸 지금 다 포기하고 이거 앉아있다는 거, 그게 비용이야, 비용.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화폐 단위로 환산해 봤을 때 한 1,000이랄까? 1,000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앉아있다, 그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받아가는 게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앉아있다, 그지? 만약에 이게 뭐 5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집에 가는 게 낫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비용이 뭐가 있을까 따져봅니다. 요걸 우리가 뭐랍니까? 기회비용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요 말은 앞에 이제 기회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A, B 두 가지 우리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 문제는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바로 선택할 수 없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두 개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항상 두 개 동시에 할 수 없어. 하나 그래서 막 고민 끝에 얘를 선택했어, 그죠? 고민 끝에 그건 얘를 당연히 포기했겠죠. 그럼 A를 선택했기 때문에 B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죠? 그걸 우리가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죠? 이게 이제 기회비용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이제 B의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여튼 요거를 우리가 A를 선택했기 때문에 B를 놓쳤다 하면 B 자체를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밑에 예를 놓으면은 얘가 진학이야, 그죠? 얘가 취업이야. 뭐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는 대학교를 마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할까 그냥 취업할까 고민했다, 그죠? 고민할 수 있겠죠,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뭐 요즘 내가 보니까 진짜 뭐 대학 노는 게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고3 때사나 뭐 대학교 안 가면 꼭 죽는 것 같지만은 다 길게 지나서 보니까 막 꼭 그렇게 뭐 아등바등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하여튼 뭐 진학한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러면 취업 못했다, 그죠? 그 취업을 우리가 취업했을 때 가질 수 있던 여러 가지가 있다겠지. 그 대학생 대표로 연봉이 만약에 한 5천 좀 돼. 그럼 내가 대학 진학했기 때문에 요걸 못 받아, 그죠? 요게 뭐라고? 기회입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그리고 하는 게 선택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C도 취업하는 거야. 요거는 뭐냐? 연봉이 예컨대 연봉이 6천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다 그죠? 고민하다가 대학을 진학했어요. 진학해서 그러면 대학을 진학한 기회비용이 뭘까?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 될까? 1억 천일까? 5천일까? 6천일까? 따지게 되죠? 당연히 이거죠. 왜 이겁니까? 예를 안 했더라면 뭐였을까? 예를 했겠지, 그죠? 예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진다. 동시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회비용은 뭐니? 어떤 선택을 해서 그럼 내가 포기는 B, C를 포기해야 된다, 그죠?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치가 큰 것, 5천이나 6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대안 중에서 나머지 대안 B 중에서 최선의 것인데 이것의 순가치야. 자,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죠. 지금 C에 취업을 하는데 일정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 자격증이 필요해. C에 취업하면 내가 연봉을 6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일정한 자격증이 필요해. 자격증. 그 자격증을 따야 돼. 따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500 정도 들어가요. 그럼 내가 C에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이 6천이 아니죠, 그죠? 얼마입니까? 그건 5,500밖에 안 된다, 그죠? 왜 500을 내 비용을 취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C를 놓치다 A의 기회비용은 6천에는 얼마입니까? 5,500밖에 안 돼. 요걸 우리가 순가치라 그래. 오케이.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1번의 박스입니다. 박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그 위에 그 비용 편익, 순편익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세요. 순편익이 뭡니까?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야. 순편익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 관계를 순편익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순편익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여기 요걸 빼니까 이게 순편익이야. 이게 순편익이야. 그 순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지, 그치? 같거나 커야 돼. 같거나 커야 돼, 최소한. 자, 그래서 동그라미 순편익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보세요. 만족보다는 비용이 큰 경우, 즉 순편익이 0보다 큰 경우일 때는 좋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입니다. 자, 박스 개념 볼까?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 가운데서 뭐 최선의 활동. 이게 뭡니까? A를 했는데 B, C 중에서 어느 게 최선입니까? C가 최선. 근데 C가 최선인데 요 C에 대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면 그걸 빼고 순가치 얼마? 550, 5,500, 그죠? 이렇게 여기 순가치다, 그죠? 그래서 최선의 뭐 활동의 순가치다, 그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뒤에 니은에 왜 순가치가 기회비용이냐 설명하고 있죠. 이게 약간 요 C를 할 때 어떤 자격증 비용이 들어가면 이걸 빼야 된다. 500을 빼야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뒤에 순가치다. 그 밑에 뭐 한 5줄 선항선 이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굵은 것이 보세요. 뭐 밑에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5천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빼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다음 밑에 이 기회비용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비용을 다시 쭉 나눠 보면은 우리 대학 또는 대학원을 진학할 때 진학 비용 보면은 일단 등록금, 그죠? 등록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주로, 그죠? 뭐 등록금, 그리고 뭐 이게 뭐 한 세컨데 뭐 4년 동안 뭐 등록 한 500, 1년에 1,000, 4천 정도. 그죠? 4천. 우리나라가 이게 등록금,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비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등록금이 상당히 비싼 나라예요. 물론 미국은 압도적으로 비싸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많이 여러 가지 이런 게 미국을 많이 닮았는데 특히 우리가 이 등록금 비싼 나라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요거 1년 4년 동안 4천이다, 그죠? 여기 이제 진학병원 이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요걸 우리가 회계적 비용, 회계적 당연히 실제로 이게 회계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돈이 나간단 말이죠. 회계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이걸 또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명시적 비용. 실제로 돈이 나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대학 진학의 비용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이걸 아까 이걸 놓쳤다 그죠? 이거 놓쳤어. 자, 뭡니까? 연봉. 내가 취업할 수 요거는 돈을 직접 나간 게 아니라 벌 수 있는 길을 놓쳤다 그죠? 근데 6천이나 그러면은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2억 4천. 이 세상에나 2억 4천이겠어. 2억 4천이라는 돈을 날린다 그지? 이거는 돈이 나간 게 아니죠, 그죠? 다만 벌 수 있는 길을 놓쳐 이걸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 우리가 묵시적이다 이랬나? 묵시적 비용이라 그래? 묵시적 비용.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은 여기 다 이 비용이란 말은 앞에 기회란 말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종류가 두 가지다. 실제 나간 비용, 이걸 회계적 기회비용 또는 명시적 기회비용으로 또 하나는 묵시적 기회비용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비용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두 가지가 있다. 명시적 기회비용, 묵시적 탁 떠올려. 이거 항상 머리에 떠올려야 됩니다. 박스 한번 봅시다. 3번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으로 구분된다. 명시적 비용은 관료 속에 회계적 비용 이런 것부터 표현을 익혀야 돼요. 이게 실제 나간 돈이야. 등록금 같은 거다. 근데 묵시적 비용도 있더라. 여기 좀 아까 연봉 같은 거 연봉 그죠? 그 밑에 보세요. 잠재적 임금 박스 안에 좀 전에 연봉이 잠재적 임금 또는 그 묵시적 임금입니다. 잠재적 임금이라 그래요. 잠재적 묵시적 다 같은 말입니다. 잠재적 이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 잠재적 지대 있죠.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거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재적 임금 뭡니까? 내가 진학했기 때문에 포기한 연봉이고 잠재적 이자가 뭐죠? 묵시적 이자가 뭡니까? 내가 지금 돈이 한 1억 정도 있어. 요 1억을 여러분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고 그죠? 예금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내 사업에 요거 1억을 내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다. 그죠? 그지? 그죠? 예금을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뭐 1% 정도였던 이자 소득이 예상됩니다. 10% 할까? 10% 정도 이자 소득이 10% 이자 소득이 예상돼요. 내가 만약 요 돈을 은행에 예금했더라면은 요거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사업 자금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 포기한다. 그지? 요게 뭐라고? 그래서 요거 했기 때문에 요걸 내가 포기해. 요게 묵시적 이자 또는 잠재적 이자라 그래. 요런 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요걸 꼭 기억해야 돼. 다음 묵시적 지대는 뭡니까? 잠재적 지대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야. 내가 건물이 하나 있어. 요거를 남한테 빌려주면은 임대료를 남한테 빌려주면 임대료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 뭐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내 사업에 내 건물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못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잠재적 또는 묵시적 지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밑에 이제 4번에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말자. 근데 요즘 그 문제가 조금 질이 그 수준 자체가 약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매몰 비용도 물어봅니다. 매몰 비용. 이런 매몰 비용은 이건 우리가 선택할 때 있잖아. 예를 볼까? 이런 느낌 한번 볼까요? 요즘 그 백다방 백종원 씨, 야 이름 혹시 이름은 심심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름은 심심할 틈도 없다, 그제? 이름 얼마 전에 숙대 앞에 가면은 그 파스타 집이 있는 것 같은 그 청담 청파동이죠, 그게. 그게 아마 숙대생들을 상대하는 그 모양인데, 완전히 파스타가 아니고 피자집인데 완전히 그 주인이 보니까 장사할 그 스타일이 아니야. 뭐 어쨌든 간에 봅시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너무나 맛이 없어요. 너무나 맛이 없어. 시식단이 10명이잖아. 다 보고 이게 뭐야 그러고 다 나가는 거예요. 시식단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집이 하나 있어. 봅시다. 가게. 자, 그 사람도 가게를 오픈할 때는 돈이 들었겠지, 그치? 보겠습니다. 가게 오픈할 때 오픈할까 말까 할 때 근데 한 1억 들었어요. 근데 쭉 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 백다방에 나와가지고, 그죠? 테스트를 받아봤다, 그지? 백다방, 이제 백다방이 돼가지고, 백다방. 골목상이야? 백다방 하자, 그냥. 백다방. 백다방에서 테스트를 가지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죠? 계속 할까 아니면 때려치울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그렇게 그 건물주가 아빠를 망했는데, 건물주가 아빠야. 얘는 그냥 거의 뭐, 보니까 있잖아요. 건물주 아빠라서, 아빠가 이제 이놈이 그냥 집에서 막 탱탱하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니 가게 하나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냥 쫓아낸 것 같아. 완전히 장사할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백다방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영 맛이 개판이야. 이는 개판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할 것인가, 고 할 것인가, 그죠? 스톱 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 그지? 아니면은 요 의사 결정한다, 그죠? 고 할 것인가, 스톱 할 것인가. 잘 보세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시점과 이 고민 시점이 다르지, 그지? 다르지, 그지? 이거 자 시점을 요게 잡겠습니다. 이 고민할 때, 계속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과거에 뭐 시설비, 인테리어비 1억이고, 이게 뭐라고? 매몰 비용이야.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사결정하면서는 이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 사항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그런 비용을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 뭐 만원 주고죠. 만원 주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보니까 영화가 진짜 더럽게 재미없어. 나갈 것인가, 나갈까 그냥 말까를 고민한다, 그죠? 나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의사결정 우리가 판단 기준이 뭐겠습니까? 영화가 재밌는지 없는지 가지고 판단해야지, 과거에 이거는 내가 만원 줬기 때문에 억지로, 그는 의미가 없다고. 이것도 뭐야? 내가 과거에 인테리어비 1억이나 투자했는데 이게 아까워서 계속, 이거는 그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 이거는 제껴놓고, 이거는 과거 비용들이니까 제껴놓고 지금부터 내가 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따지고, 영화가 재밌는지 따지고, 그치? 그러니까 요 과거 비용 뒤에 비용을 뭐라고? 매몰 비용을 말하는. 그 매몰 비용은 뭐라고? 절대 이 비용은 고려.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의사결정할 때 편익을 따지고 비용을 따질 때, 의사결정할 때, 그죠? 요런데 그죠? 이때 비용을 따질 때 이거는 절대 고려하지 말라가 키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다 고려해야 돼. 근데 매몰비용은 절대 고려하면 안 돼. 그게 키입니다. 봅시다. 4번에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말자. 개념은 지불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도 보시면은 세 번째 중간에 선택할 때 고려해서 난다. 이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 문장 두 번째를 끝에 봐봐. 이러지. 매몰 비용은 선택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 말이에요. 이 매몰 비용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얘와 관계없이 이미 다른 때, 과거에 오픈할 때 발생했던 비용이다, 그지? 이건 지금 고할 것인가 말, 이거는 이게 봐봐. 아까 우리가 이 비용이, 이 연봉 6천 날리는 비용이 왜 발생했습니까? 얘를 결정 안 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진학하느냐 취업하느냐 양자 결정해서 얘를 했기 때문에, 이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지? 이거는 지금 내가 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과거에 결정, 이거는 그래서 이게 매몰 비용이야. 결정 판단, 이건 고려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고려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한다, 이거지. 왜? 이게 너무 아까워서, 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억지로 먹는다, 그죠? 그다음 기분도 더럽고 돈도 날리고. 근데 그 깨끗하게 나와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돈만 날리고 기분 더러운 건 살아있다, 그지? 그런 거야.
오케이 가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윤의 유형 볼까? 이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적 이윤은 뭔가니까 총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뺀 것이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미리 봅니다. 경제학적인 이유는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에다가 묵시 비용에 다 뺀 것을 우리 경제학적 이윤이라고 그래요. 자, 그는 전자에서 밑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게 명시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이 회계적 비용이네, 그죠? 명시적 비용이 회계적 비용이에요. 아까 회계적 기사 아까 등록금 같은 거지. 그리고 아까 묵시적 비용이 연봉이었죠. 내가 그 연봉을 못 받는다, 그죠? 연봉을 포기했다. 그 요게 회계적 비용이고 그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이거를 뭐라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적 비용보다는 경제학적 비용이 개념이 좀 커요. 이게 묵시적 비용까지 고려하니까. 자,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명시적 비용, 묵시적 비용 합쳐서 경제학적 비용 이렇게 하나 묶어두세요. 이윤의 유형에다가 거기에 묶어두세요. 자, 그는 전자하에서 밑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까? 풀어보신 분들 또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한 달 소득이 500만 했던 김씨가 김씨다, 그죠? 일단 우리가 편의과 비용 분석해야 돼. 이 합리적인 따질 때는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죠. 명시적 비용도 두 가지, 묵시적 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해서 각각이 뭔가를 따져봐야 돼요. 이런 상태가 돼야 돼. 근데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명시적 비용 뭡니까? 일단 한 달 소득 500만 했던 김씨가 직장을 그만뒀단 말이면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잃었기 때문에 500을 포기했죠. 이게 뭐 여기 500이 500, 그죠? 500이야. 연봉이에요, 그죠? 월급이야, 월급, 그죠? 포기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1,400만 원치, 1,400만 원, 그죠? 1,400을 팔았다는 얘기다, 그죠? 1,400을 팔았어요. 1,400이다, 그죠? 1,400이야. 그리고 인건비 등등해서 950만, 이게 실제 돈이 나갔죠. 여기 명시적 비용 950, 그지? 그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요 두 합치가 지금 1,450 비용이 발생했고 전체 경제적인 비용은 1,450이 발생했는데 이걸 통해서 1,400 벌었으니까 이건 이런 관계다, 그죠? 이건 선택 잘못했다는 얘기다, 그지? 잘못했어요.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되면 이걸 빼면 회계적 경제적 이윤이지. 경제적 이윤 얼마라고? 마이너스 50. 경제적 이윤이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야. 물론 회계적인 이윤은 얼마입니까? 회계적 이윤은 여기서 얘를 빼면 안 돼, 그죠? 여기 명식 여기 지금 회계적 비용이니까 그 회계적 이윤은 450이지, 그지? 이건 회계적 이윤이야. 근데 이 관점에서 뭐 잘했다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거죠, 잘못했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니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를 잃어가지고 450 벌었어요. 근데 우리 그냥 회사 잘 다녔으면 500 벌었다는 얘기죠. 이게 딱 50 차이 나지. 이게 딱 잘못된 판단이야.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경제학적 비용은 1,450이다. 이 경우에 회계적 이윤이 경제적 이윤은 당연히 크겠죠. 회계적 이윤 얼마입니까? 450이고 경제적 이윤은 마이너스 50이야. 맞습니다. 3번에. 4번에 잘못된 결정이죠. 포기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이거 봅시다. 요거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좀 전에 이거 오른쪽에 혹시나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매몰 비용 이야기했잖아요. 그 208페이지 위에 아까 자격증이 있지. 자격증 한번 보세요. 요거를 얘기하면 돼. 그 사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자격증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격증을 따야 돼, 그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해. 난 아직 자격증이 없어. 따야 돼. 그러면 취업하면은 연봉이 뭐 한 3천이야. 근데 요 연봉 3천을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가는데 자격증을 따려면 한 500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여러분 아직 내 자격증 없어. 이걸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을 딴다면은 그래서 만약 이거 취업한다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2,500밖에 안 되죠. 그죠? 2,500밖에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만약 이거 진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진학이 있어. 요거 할까 요거 할 고민한다, 그죠? A, B야. 고민하다가 얘를 선택했어요. 그럼 우리 A의 기회비용을 이야기할 때는, 기회비용을 딸 때는 요걸 감안했다, 그죠? 요걸 감안했다, 그지? 그래서 감안해가지고 2,500밖에 안 되죠. 기회비용 2,500이다, 그지? 얘를 감안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냥 어떤 이유로 이 자격증을, 똑같은 자격증을 그냥 옛날에 뭐 그냥 심심해서 따놨어. 여기죠. 요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뭔가니까 지금 여기 취업할까 말까 판단할 때 여기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요건 요 시점이고, 과거에 내가 그냥 어떤 이유로 자격증을 그냥 심심해서 자격증을 따놨어. 자격증을 딸 때 비용이 한 500 들어갔어요. 나 이제 이거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필요 없어, 그지?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 과거에 딴 자격증,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매몰병이죠. 이거는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취업할까 말까를, 취업할까 진학할까를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500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옛날에 너무 늦었다, 그지? 이게 매몰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언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매몰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걸 집어넣어서 낼 수 있습니다. 꼭 개념을 잘 한번 잡아보세요. 혹시나 아직 잘 안 잡히면은 나중에 질문도 하시고요. 자,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뒤에 그래서 개념 확인 210페이지 위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이 문제를 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막 돈이 몇 개 막 나오죠, 그죠? 화폐 단위가 막 나온다 해서 이게 다 무조건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금 편의점을 개점했어요. 임대료, 편의점을 개업한다, 그지? 편의점이야. 그에 따른 비용을 보겠습니다. 임대료 얼마? 500. 임대료 500이죠? 500. 요거는 500 임대료야, 임대료. 실제 나간다, 그죠? 그것도 뭐가 나갑니까? 임금 300, 그죠? 임금이지, 그지? 요건 다 실제 돈이 나가죠. 명식 비용입니다. 나가고, 그리고 지출한다.
상품 구매를 위해서 자기 돈 500만 원과 은행 돈 500만 원을 사용했다. 상품이 팔리면은 그 판매 대금으로 은행을 갚는다. 그럼 이 말은 뭐냐? 500 이거는 즉 달리 말하면 1000만 원은 요걸 가지고 물건을 상품을 사가지고 다 팔아서 다 회수한다. 그래서 요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자본이라 그러면 자본금이라 그래. 요 1000만 원은 이 1000만 원 비용 아니냐? 이건 비용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걸 전제로 깔고 있느냐? 이 돈은 다 회수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죠? 다 회수하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에요. 1000만 원치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지, 그지? 돈을 번다는 얘기야. 다 회수, 이는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이게 집어넣으면 안 돼. 뭐 이게 1000만 원 집어넣으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비용인데? 요 은행에서 지금 500만 원을 빌리잖아요, 그죠? 은행 5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이자를 줬겠지. 얼마요? 매월 1%. 그럼 이게 이자가 비용이야. 1%니까 5만 원이지, 5만 원, 그죠? 5만 원. 요거는 은행 돈이 은행이 빌리는 거야. 근데 자기 돈, 아까 자기 돈 그죠? 자기 돈 요구를 은행에 예금했다라면 5만 원은 이자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내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거 뭐가 묵시적 비용으로서 5만 원. 요거는 그죠? 묵시적 이자야. 요래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뭡니까? 공인회계사기 때문에 취업한다면 500만 원 소득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500만 원. 이거 뭡니까? 묵시적 임금이지, 그지? 요래 발생한다, 이렇게. 그럼 요거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805, 그죠? 요거는 505 합쳐서 1310, 그죠? 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토탈 경제적 비용은 1310이야. 이게 회계 명시적, 묵시적, 그죠? 꼭 이렇게 요게 요는 만약에 문제가 오면은 요 부분을 그러니까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물건값 1000만 원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잠시 끊겠습니다.